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병 토론회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두 분의 후보자가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토론회를 통해서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자리해 주신 후보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자입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기호 2번 유경준 인사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김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토론 진행 순서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 후에요. 자, 다음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후, 그리고 후보자 간 상호 보충 질문과 함께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를 듣고요, 그 공약에 대한 개별 질문, 보충 질문과 또 답변의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유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후보자 간의 개별과 또 보충 질문을, 답변을 마친 후에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의 토론회가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시작 발언 출발하도록 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엄수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쪽에 시간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자, 시작 발언에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럼 발언 순서에 따라서 유경준 후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유경준입니다. 우선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계신 구민 여러분들과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께 힘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21대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한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폭망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2%였고 올해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아마추어 엉터리 정권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강남병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동산 거품을 뺀다고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증가시키지 않고 규제만 일삼아 계층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끌어올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주민들께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저 유경준이 당선된다면 이런 강남 역차별적, 부자징벌적 부동산 정책 확실히 뜯어 고치겠습니다. 저 유경준 지난 40년간 경제 한문만 판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강남의 위기를 극복하고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명품 강남의 품격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십시오. 김한규 후보자 시작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얼마나 심려를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저도 국회의원 후보로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선거 유세를 하게 되어 항상 송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난 저희는 극복해낼 것입니다. 정부, 의료진, 그리고 국민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고 전 세계가 저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합시다. 조금만 더 힘을 합치면 이 국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남은 경제 1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는 어땠을까요? 강남의 명성에 걸맞는 정치를 이제까지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반성하지 않은 정치, 발목만 잡는 정치, 막말하는 정치, 이런 정치가 우리 강남의 정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 사퇴시키고 강남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저 김한규 16년 동안 로펌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살 후보로서 젊은 열정과 패기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 김한규를 이곳 강남병에서 뽑아주신다면 힘있는 여당의 젊은 정치인이 되어 반드시 성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우리 강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좋은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강남 대변인 김한규입니다. 네,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을 하신 후에 상대방 후보자에게 보충 질문과 함께 보충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1분 30초입니다. 보충 질문은 30초가 주어지고요. 보충 답변은 1분 30초가 주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공시가격 인상으로 실거주자의 세금 부담이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의 경우에는요, 최근 발표한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25.5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부동산 정책, 특히 세금 정책에 대한 강남 구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 후보자님들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지금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후보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 김한규 현재 대치동에서 살면서 10년 넘게 이곳에서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기 수요가 아닌 1세대 1주택 종부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김한규가 국회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종부세의 취지를 고려하면 투기 수요가 없는 1세대 1주택 종부세의 경우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선거용 공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민주당 선대위원장이고 전 국무총리였던 이낙연 총리가 화답했습니다. 합리적인 주장이다, 고려해볼 만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을 뿐 저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서 1세대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지난 12월 15일 주택 안정화 방안에서 얘기했던 고령자 세액 공제율과 합산 공제율이 우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유경준 후보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남명 주민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버주기식 정책으로 구멍난 국가재정을 강남 주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공시가격 안을 보면은 전국 상승률이 6%에 불과한데 강남구의 경우는 26%이고 강남병 지역, 우리 지역구인 강남병 지역의 미도 아파트는 단 1년 만에 공시가격이 무려 40%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시가격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종부세율도 급격히 인상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음마 아파트 공시가격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음마 아파트 주민은 3년 전 255만 원에서 지금 올해는 817만 원을 내야 해서 보유세만 3배가 증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평생 일해서 집 한 채를 가지고 은퇴하신 분들은 이런 보유세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시가격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에 따라 세금 폭탄으로 강남 주민들은 강남에 사는 게 죄냐고 한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똑같이 1분 30초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시간 엄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김한규 후보자가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 후보자님의 경우 재산 공개 상황을 보니까 이제 서초구, 잠원동하고 세종시에 본인 명의로 아파트가 2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초구 아파트에서 사셨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임야하고 전답 등 나대지를 여러 필지 보유하고 계셔서 종부세를 많이 납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2주택자인 경우 그 다음에 나대지를 보유하는 경우까지도 종부세액을 낮추는 것으로 고려하고 계신지 그리고 낮출 경우 세수가 줄어드는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는 주거용이고 하나는 제가 세종시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세종시 이전한 사람에 대한 특별 분양을 받아서입니다. 제가 통제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그 주택을 처분하려고 했지만 처분이 용이치 않고 지금 현재는 부동산에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가구 다주택자는 다르게 보면은 전세의 공급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전세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특별 양도세를 부과하여 팔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2가구 있는 사람은 팔지도 못하게 하고 전세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증가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권 시절과 지금 정권 시절입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주택 규제만 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증가시키지 않고 가격 규제를 하여 그 결과는 빤합니다. 경제 원리에 의하면은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거나 주택의 품질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맨큐 교과서 기본 1장에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대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를 매겨야 하지만은 적정한 수준에서 매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과도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유경준 후보자가 보충 질문 30초를 해주시고요. 김한규 후보자 1분 30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 후보님 주장을 보면은 정부와 민주당 정책기조자는 반대지만 최근에 이낙연 총리의 말을 빌려서 앞으로 보유세 1가구 2주택자에게는 폐지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부분의 부동산 공약이 우리 미래통합당과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민주당 후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이낙연 총리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네. 자, 30초 질문. 네.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질문을 듣지 못해갖고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현 부동산 정책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는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국민적으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관과한 것은 유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투기 수요가 없는 고령자들 그리고 평생 살면서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분들한테까지 종부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간과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후보들도 강남 지역 그리고 용산, 분당 지역 최근에 종부세가 문제되고 있는 지역의 후보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민심 그리고 부족했던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그래서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까지 하게 됐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선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민주당 내 설득을 통하여 그리고 민주당 내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투기 수요가 없는 1세대 1주택 종부세에 대해서는 해결하도록,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공통 질문, 부동산 세금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의 사회와 경제, 유례없는 어려움을 다들 겪고 있습니다. 자, 소비 심리 위축과 함께 고용 불안 심화 등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도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마스크 수급이라든가 또 방역 문제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유경준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다양한 의견이 있었겠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염 위험이 큰 외국인 입국 금지는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외국인 입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구나 코로나 발생 초기인 지난 1월 저희 미래통합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수차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외교 상호주의, 즉 상대국이 입국하지 않아 우리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달이 지난 뒤에 중국이 우리 한국인 입국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강조하던 외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을 막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만 보면서 아직 중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코로나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매일 3,0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코로나 검사비, 숙박비는 물론 양성 판정을 받을 때 1인당 수천만 원까지 치료비가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외국인 입국 금지를 지금 강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 금지를 당장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김한규 후보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전을 위해서는 한 3가지 정도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피해 기업에 대해서 신속한 금융, 그리고 세제상 지원과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요. 소비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투자를 확대해서 국내 경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3가지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그 취약 실물 부분에 대해서 10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 금융안전 패키지를 마련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집행이 된다면 이 경제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인적으로는 최근 당정청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약 10조 원 규모죠. 이거를 이제 하위 70%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비록 민주당 후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전부에게 100%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소득이 줄어들었거나 아니면 소비 확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행히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선회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0초 질문 시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후보자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의 치적으로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응을 잘해가지고 이 정부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잘못을 아주 잘한 것으로 포장하는 묘한 재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본부 대응체가 잘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김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이 네. 자, 일단 30초이기 때문에 공정한 룰을 위해서 자, 30초가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는 점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고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가지 스스로의 그 방역을 위한 노력,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지금 정부가 스스로 이 문제를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질병관리 체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부러워할 만한 이런 체계를 갖추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지난 정부에서부터 메르스 사태에서부터 꾸준히 개선이 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정부만이 아니라 의료인, 국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방역 시스템, 우리나라하고는 현저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질병관리본부, 이 특정 부서의 어떤 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확실한 지원을 하고 또 이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잘 알리고 또 이 국민들이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이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기 때문이지 이 뭐 정부가 스스로 이것을 뭐 자신만의 실적이라고 강조하거나 홍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 김한규 후보자 역시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유경준 후보 같은 경우에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민주당 퍼주기, 재난 기본소득 화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황교안 당대표께서 모든 국민에게 5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민주당 내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예산을 전용해서도 100조를 지원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질문의 포인트가 좀 어긋난 것 같은데요. 제가 비난한 거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쓰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다고 한 겁니다. 긴급재난지원자금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민주당처럼 보유세를 가진 사람을 보유세를 내는 사람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계층차별적인 정책을 쓰는 게 잘못이고요. 그리고 기본소득이란 거는 한 번 주면 항구적 계속 줘야 되고 전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긴급재난자금과는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일부 민주당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기본소득, 재난에 기본을 붙여가지고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식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지 긴급재난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아마 기본소득의 베이직 인컴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시고 하는 것 같은데 개념을 정확히 알았다고 했으면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은 안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처럼 차별적으로 70%만 주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반응을 하니까 다시 그거를 바꿔서 100%를 다 준다는 식으로 이거는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니죠. 잘된 정치는 잘된 정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시급한 대책에 대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이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강남구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 바로 교육 문제입니다. 자, 강남구는 타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요. 아직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시설이 낙후된 곳이 많고요. 또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사교육비 폭증 그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등으로 공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자, 이에 학교 시설 개선과 더불어서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후보님들의 교육 정책이 궁금합니다.
자, 김한규 후보자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시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육, 내신을 더 확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더 과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입학사정관제니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등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킨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지역 학부모들은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11월에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이 수시 비율을 줄이고 서울 시내 16개 대학의 경우 수능으로 인한 입시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비율을 조금 더 확대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한 30% 정도 되는데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학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시설 개선, 저는 여기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화장실이 어떤지, 방충망이 어떤지 아이들로부터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자체 교육병비 보조금 등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유경준 후보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도 정시 비율 확대가 최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종, 소위 학종이란 것은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종에 대한 불신은 지난해 조국 자녀의 부모 찬스 입학으로 더욱 악화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양심에 찔렸는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지킨다며 정시 비율을 증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3 학생의 정시 비율은 23%이고 고1 학생부터 3년 뒤에부터 40%로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학생들이 혼란을 막는다고 했지만 그럼 올해 고2, 고3 학생들은 계속 이러한 불공정 입시에 시달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옳은 길이 있다면 즉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즉시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정시 비율을 70%까지 증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노후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학교 노후화 문제를 도시형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형 학교시설 복합화는 주민들을 위한 공원과 주차장,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교육까지 개선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 유경준 학생과 주민의 행복한 교육 책임집니다. 네. 자, 이제 보충 질문을 역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30초입니다.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후보자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시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유 후보자님과 저의 의견이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되더라도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내는 그런 정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일반 전형 시 정시 비중 50% 확대 법안을 이미 발의해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의 내용하고 지금 후보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다른데 이 법안을 보셨는지 이거하고 어떤 조화로운 해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당연히 봤죠. 그런데 그 안은 3년 뒤인 2024년부터 40% 이상 늘린다고 했고 그리고 그 사항조차도 강제가 아닌 공고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대학에서 채택을 안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즉 임의조항인 것입니다. 그러면 김 후보님은 이런 식으로 정시 비율이 40%가만 채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조국 사건으로 인해 대학 입시의 공정성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혼란을 피한다고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지만 그거는 학생들이 원하는 길을 좀 더 찾는다면은 교육의 대학 입시의 공정성이 확인된다면은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선택권이 아니라 이거는 당장에 시행을 해야 되고 적어도 40% 이상 시행하는 데는
큰 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향후에 70%까지 확대를 해서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한다는 것이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 학교시설 복합화를 조금 덜 말씀드렸는데 강남에는 1970년대 개발되어 노후화된 학교가 참 많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도시형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유경준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내용을 다른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향후 2023년부터 40% 이상으로 늘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공고사항일 뿐 대학에서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김 후보께서는 이런 식으로 정시 비율 40%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올해 고2, 고3 학생들이 계속 이러한 불공정한 입시제도에 조국 사태와 같은 이런 불공정에 시달려야 합니까? 우선 질문부터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정부의 방침은 말씀하신 대로 16개 소재대학 수능 비율 40%까지 확대된 것이었고 제 질문은 미래통합당 자체의 법안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 시 정시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라는 법안이 있어서 그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일단 미래통합당 법안에 대해서는 교육 현실을 잘 모르는 거다. 또 이제 정시 비중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이거를 구별하는 합리적 이유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이걸 법률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충분하냐? 저는 40% 충분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70% 그 이상 올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참고로 현재는 정시 비율과 수시 비율이 30대 70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45대 55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합격자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 상황은 그러한 건데요.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가 이 수시와 정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전입비라든지 보조금 지원으로 행정지도 형식으로 이행을 해왔었고 올해도 서울시내 16개 대학이 이 정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률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의 관행은 지난 정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대학들이 이걸 따르지 않겠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입니다. 남북 관계가 평화 모드에서 최근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대북 정책과 더불어서 주요 국가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최근에도 미사일을 쏴대며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 눈치를 보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고 심지어는 3대 한미연합훈련도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바라기로 일관을 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로 한미동맹은 와해되고 한미일 공조도 균열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외교적 위상은 땅에 떨어진 상태고 주변국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은 삼국시대 이래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실외교를 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중국, 북한만 바라보는 외교 정책은 대한민국의 외교 고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시진핑 바라기 외교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한미동맹 정상화와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불가근, 불가원 원칙을 지키면서 외교를 다시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김한규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전쟁 불용 원칙 그리고 남북 협력 확대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북미 간에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서 한반도 프로세스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또 아니면 그 대선 전이라도 미국의 입장과 북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다라면 이 부분은 새롭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후보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정부 들어 벌써 3번째 남북 간 정상이 만났습니다. 성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대화를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국민들과 그리고 또 주변 4대 강국과 또 전 세계 국가들한테 한반도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또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느낌을 줍니다. 지난 정권 때는 제 미국에 있는 고객들이 한국에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전쟁 때문에 걱정이 돼서 오지 않는 외국 클라이언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 국민들이 한국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의 시간입니다. 역시 보충 질문 30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후보자부터 보충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1월 해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입국했던 2명의 북한 청년의 자세한 조사 없이 북한의 말만 믿고 살인을 했다는 북한의 말만 믿고 닷새 만에 북송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도 한반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을 죽음을 땅인 북한으로 내몰아버렸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계속 북한만 바라보는 정부 행태에 대해서 김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일단 우리 정부가 북한만 바라본다, 중국만 바라본다, 이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했던 유 후보나 저 모두 한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고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 그리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미국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전체 영역이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국토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은 헌법상에 나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유하지 못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거는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실질과 어떤 법률이 괴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물론 통일이 되어 한반도 모든 국민들이 하나의 나라가 돼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11월에 온 북한 청년 이분들의 경우 지금 실제로 북한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배를 받던 북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북미 관계 또 남북 간 관계 이 문제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 게 과연 더 옳은 것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김한규 후보자 보충 질문 역시 30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미 관계만이 아니라 중국, 북한, 러시아, 일본과의 관계가 모두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를 이제 해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2015년 12월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던 위안부 합의였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의 통계청장으로 근무하셨던 후보께서는 정부 강요로서 이러한 합의 강행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 때 통계청장을 하긴 했지만 제가 박근혜 정부 때만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도 했습니다. 비록 짧긴 하지만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좀 걸고 넘어지시려는 그러한 말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위안부 합의 문제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대단히 틀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외교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그 위안부 합의 문제는 다양한 견해와 다양한 시각이 있어서 경우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이 정부는 거의 지금 파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갈등만 주장을 하고 있고, 저보고 김정은 발악이, 중국 발악이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김정은 발악이, 시진핑 발악이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도대체? 저는 그거를 찾고 싶어가지고 다양하게 언론도 보고 찾아보기도 했지만 이 정부가 추진하는 외교 정책은 단 하나, 중국 사대주의, 북한 사대주의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자, 공통 질문 네 번째 외교 정책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강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병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후보자의 공약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공약 발표 후에 그 공약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약 발표 2분이 주어집니다. 자, 이어서요, 질문과 답변,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역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이고요.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 엄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김한규 후보자부터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임대료, 이자, 일시정지법을 1호 법안으로 마련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와 이자를 내야 되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 두 달 정도 이자를 내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등재가 되거나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급 상황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자와 임대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전염병 피해 완화법이라는 내용의 유사한 법률을 3월 25일 발의를 했고 국민들의 호평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1호 법안으로 이 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종부세의 경우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법안도 함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한데 외국어와 코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펙 쌓기 경쟁이 되어버린 수시 비율을 줄이고 정시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치동에 살면서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의 인생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경준 후보자 30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4가지 주요 공약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저 유경준 국회에 입성하면은 강남 여러분들에게 떨어진 세금 폭탄 반드시 막아드리겠습니다. 꼼수 증세 세금 폭탄의 주범인. 자, 지금 질문입니다. 질문이신가요? 네, 유경준 후보자 질문인데 예. 시간이 30초 공정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자, 다시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아까 김 후보께서는 1가구 1주택 종부세 인하 내지 폐지 공약을 들고 나오셨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표에서 보듯이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해도 1가구 1주택인 음마아파트 주민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약 2배의 세금 증가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종부세이나 폐지보다는 공시가격을 내리는 게 가장 최우선 과제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미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10년 넘게 미도 아파트에서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엔 한 90만 원대 정도 우리나라로 예전 기준으로는 45평, 45평방미터 정도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행스럽다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시지가도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이 공시지가가 실제 시가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과도하게 차이가 났던 부분을 여러 정권 동안 점차적으로 올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거의 80% 수준까지 90%에 가깝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급격하게 인상되는 부분 또 그리고 이미 기준 시점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공시지가하고 시가의 차이가 너무 작은 경우 그런 경우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다만 공시지가하고 시가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좀 해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유경준 후보자 보충 질문입니다. 역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종부세를 올린 주범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평이한 답변으로 피해가시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종부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김 후보께서는 이낙연 선대위원장까지 이야기하면서 종부세 폐지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종부세의 경우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소유자들 그러니까 이제 고령자의 경우에 대한 공제 금액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 이 합산 비율도 또 10% 인상하는 방안을 최근에 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도 기본적으로 종부세에 대해서 투기 수요가 없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정청 간의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다만 청와대의 입장이 나올 경우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건데 어느 정권이든 어느 정책이든 공과 사가 있는 부분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종부세 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하는 건 아니지만 과도한 부분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종부세는 그렇다고 하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없앨 수도 있었는데 그 두 정권에서 없애지를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정권에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종부세 제도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유경준 후보자 공약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첫 번째로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강남 구민 여러분께 떨어진 세금 폭탄을 막아드리겠습니다. 건수 증세와 세금 폭탄의 주범인 공시가격부터 반드시 인하하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시가격은 보유세에 큰 영향을 주는데도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 명시된 조세 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면 제1호 법안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토부 장관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공시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 보유세 인하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공제 금액의 상향,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등을 통해 강남 주민 여러분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명 유경준법 제정을 통해 강남의 총체적인 리빌딩을 도모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체를 도시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 지역의 종상향을 이끌고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강남 재건축 저 유경준이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GBC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마이스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시 비중의 대폭 확대, 정치 편향성 교육의 금지, 전국에 135개소가 있지만 강남구에는 하나도 없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공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질문의 시간입니다. 김한규 후보자 역시 30초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공시지가를 다 이렇게 법률로 만들어서 국회에 승인을 얻겠다? 저는 이게 조세법정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 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지, 이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아파트마다 다 다르게 돼 있는데 국회가 정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유경진법이라고 하시는 부분은 종상향을 위해서는 이 지역만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 내 당내 의원들의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법률을 아시니까 법률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헌법 59조 조세법정주의 법률주의를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세의 종류와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초에 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을 통해서 공시가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주었지만 지금 보유세 폭탄의 가장 중요한 주범은 종부세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의 문제입니다. 공시가격을 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을 대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손대지 않으면은 보유세 폭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나 국토부 장관이 자의적으로 이 공시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개별 아파트별로 다르게 차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정하냐고 하지만은 이거는 감정가나 이런 것들도 지금 국토부에서 거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감정원 평가를 통해서 이 공시가격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강남구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의 공시가격, 감정원 평가에 따른 공시가격이 잘못됐다고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고쳐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자 역시 30초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두 번째 질문이 답이 안 돼서 다시 여쭤보면 강남 도심 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셔서 이 종상향, 그러니까 용적률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하는데 전국에 오직 강남만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나 평등권 위배로 헌법재판소에 가면 반드시 위헌이 나올 법률입니다. 저는 그 전에 국토부하고 협의도 불구하고 민통당 내에서도 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강남구 전체를 도시 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재건축을 정상하고 용적률 건폐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부가 부자 징벌적 그리고 계층 갈등적 부동산 조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희 음마아파트만 봐도 지금 10수년 동안 재건축을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층수 제한을 통해서 하고 다양한 이유를 걸어서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지금 여기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강남구 음마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균형발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게 서울 시내의 균형발전도 중요하고 전국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은 강남구 내, 강남병 지역 내의 균형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음마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해 주지 않아 가지고 지금 그 빗물이 새고 그런 곳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법이 아니라 행정 절차나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교묘히 강남구의 그 리빌딩을 방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는 말입니다. 네. 자, 각 후보자들의 공약 발표와 또 질문 답변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순서는요, 정해진 주제 없이 자유롭게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씩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 모두 30초 시간을 드립니다. 두 질문의 답변 역시 1분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경준 후보자부터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 드린 게 명쾌하게 답이 안 나서 저도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주택 통계를 보면은 집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가 219만 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로 이 다주택자들은 전세 공급자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나 등 퇴로를 열어두지 않고 세금 폭탄만 매기면은 조세의 정가라는 걸 통해 전세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 후보께서 1가구 다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생각하는지 아니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모두 다 투기 수요는 아니겠죠. 상황에 따라서 뭐 부모님을 모시게 된다든지 아니면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말씀하신 대로 전세 물량의 공급자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도 양도소득세 감면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양도소득세 제도 관련해서 2주택자의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얘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더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점을 토대로 실수요자들과 또 실제로 임대소득을 위하여 투명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정부가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저는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라 종부세를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기 수요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 6억으로 돼 있죠. 면세 기준이 6억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2006년인가요?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2009년이군요. 이때부터 변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현실을 감안해서 9억 원 쪽으로 늘리는 게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보충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준 후보자 보충 질문 30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의견하고 당론이 틀린데 자꾸 당이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할 수 없네요. 향후에 당도 김 후보님 생각처럼 바뀌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라면 소신과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 후보님은 부천소사에서 예비 후보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종부세 대폭 축소 공약을 세우셨는지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면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강남으로 오면서 종부세 폐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민주당에서 우리 강남병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이 또 일반 국민들이 이 지역에서 자랑스러워할 또는 경쟁력 있는 민주당 후보를 내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셨고 그 결과 제가 실제로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곳 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출마하는 게 좋겠다라고 당에서 제시를 하셨고요. 저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실제로 여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잘 맞는 옷을 입는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안타깝지만 종부세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부천 소사라든지 지방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이슈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 지금도 유 후보와 저는 지금 우리 강남구 병 주민들의 어떤 문제를 또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야기가 할 수 없었던 부분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 후보하고 달리 저는 강남구에서 10년 넘게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내면서 종부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도 아파트, 적시한 미도 아파트에서 제가 작년에 90만 원 정도의 종부세를 냈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한규 후보자 역시 30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병의 현역 국회의원은 이은재 의원입니다. 보니까 유 후보님하고 비슷하게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재원이시고 교수 출신의 후보로 우리 나이로 보면 똑같이 이제 유 후보님과 동일하게 60대 처음 지역구에 출마한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는데 그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죠. 이은재 의원의 지난 4년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자꾸 질문하면서 묘하게 비꼬으시는데 제 나이를 확인도 안 하신 모양입니다. 제가 60대 아닙니다. 저 인터넷 검색하셔도 만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정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은재 의원은 공천을 받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하지만 제가 와서 보니까 현역 국회의원인 이은재 의원이 있고 또 조직 강화 특위의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재인 후보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상당히 갈등을 해서 지역구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명에서 보듯이 저희 당명이 미래통합당입니다. 저희는 미래를 위한 통합이 최우선의 기치였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와서 가장 힘주어한 것은 이은재 의원과 이재인 후보를 다 포용해서 통합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잘 아시다시피 이재인 후보는 저를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해주었고 이은재 의원도 저를 공식적으로 지지선언했는데 다른 뜻한 바가 있어서 다른 당으로 이동하여 지금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통합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김한규 후보자 보충 질문 역시 30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나이 문제인데요. 61년생 6월 17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얘기하죠. 법적으로 만으로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나라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은재 의원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데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퇴하세요, 겐세이 이런들의 발언들을 얘기하시는데 이 유권자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속 이상한 질문을 자꾸 하시는데 우리 나이로 해도 만이 58세면 59세지 어떻게 60입니까? 본인이 젊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를 나이를 그렇게 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60이 넘었으면 제가 환갑이게요? 저 환갑잔치 해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참 그렇고요. 하지만 점잖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향후에는 그런 발언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아마 제가 혹시 환갑잔치를 하게 되면은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은재 의원은 굉장히 열심히 지역구 활동을 하셨지만은 국회에서 방금 김 후보님이 얘기하듯이 좀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적절한 말씀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된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이유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강남병이 계속되는 공천 파동을 겪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 구민들 중에서는 그분의 성실함에 대해서 칭찬도 많이 하십니다. 지역구를 누비면서 스킨십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애로를 잘 들어주신 분으로 그렇게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리고 속으로 보이는 거는 굉장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김 후보께서도 사람을 평가할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 마시고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하면서 조금 미흡한 점이나 아니면 부진했던 점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자 2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김한규, 여러분과 함께 강남에서 살고 있습니다. 40년이 다 돼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곳에서 종부세를 내고 있습니다. 두 아이들을 키우며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하여 또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꿈을 갖고 이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기에 감히 강남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난 20년간 강남 지역은 보수 후보들이 왔다가 사라지고를 반복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경제 1번지라는 말에 걸맞게 정치 1번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젊은 정치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저 김한규 힘 있는 여당의 젊은 정치인이 되어 소신 있는 성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강남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금 조금 적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한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반성했습니다. 미시적인 정책으로 유권자들의 마음만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반성했습니다. 저 유권자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강남의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젊은 정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변화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 김한규, 일하는 정치, 성과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입니다. 김한규를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유경준 후보자 마무리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파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강남 때리기 부동산 정책으로 계층 갈등을 유발하며 우리 구민 여러분께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강남 구민 여러분께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종부세를 올릴 때는 언제고 총선이 코앞에 와서야 민주당 강남권 후보, 김 후보님도 포함해서 급하게 종부세 부담을 줄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믿음이 가십니까?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이제라도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소개해드린 저희 공약으로 강남 구민 여러분들의 재산권을 확실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역차별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확 뜯어 고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 구민 여러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시 비율 확대가 최우선으로 시행되어야 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해 조국 자녀의 부모 찬스로 교육의 공정성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당선된다면 즉시 정시 비율을 40%로 증가시키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시 비율을 70%까지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포주식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이번 총선을 나섰습니다. 그 대열에 저 유경준이 선두에 서겠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저 유경준에게 안심하고 맡겨주십시오. 이번 총선은 우리 강남과 대한민국을 바꿀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 기호 2번 저 유경준을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강남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강남구 병 후보자 토론회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이번 준비된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요, 후보자 합동 연설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